안녕하세요. 물 뿜는 하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소방설비기사 1회차 필기시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지난주 일요일이었죠.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불합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실기 열심히 준비하시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저희랑 같이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다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랑 평소 연락하고 있던 구독자 10명이 있어요. 그래서 구독자 10명을 대상으로,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통계화 시켰습니다.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난이도, 그 다음에 구독자 평균, 10명 기준입니다. 그래서 한번 내봤는데, 보시면 알겠지만 4과목,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평균이 제일 낮았어요. 50점. 어떤 분들은 80점도 있었지만, 10명 중에 이제 1명이 불합격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합격하셨는데, 1명 불합격하신 분이 이 4과목에서 과락하셨어요. 그래서 과락한 점수는 30점인데, 어떤 구독자분인지 공개하지 않겠지만, 다시 한번 저희랑 의기투합해서,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로 이제 약속하셨으니까, 일단은 그 구독자분도 화이팅 하시고요. 일단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과목부터. 1과목 소방원론. 난이도는 하입니다. 그래서 구독자 평균 10명을 내봤는데, 10명 평균을 내봤는데, 90점이 나왔습니다. 100점 맞으신 분도 있고, 최하가 80점인 걸 보니까 대부분 다 80점 이상 맞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평균이 90점 나왔고요. 일단 출제된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, 저희 그 위험물의 위험도, 연소 범위를 암기하셔야지만 구할 수 있죠. 근데 다 대부분 외우시니까, 그 다음에 물과 반응물, 그러니까 위험물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문제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인화점. 인화점도 이번에 그 에틸알코올, 이양화탄소, 아세톤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개의 인화점 알고 계시면은 문제없이 풀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장 방법, 위험물 저장 방법, 그리고 소화 방법.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종류 및 특징.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. 그동안 저희가 봤던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다 출제됐기 때문에 어려웠지 않았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처음 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블레비 현상 하나 있었는데, 그동안은 이제 블레비 현상이나 뭐 플래시 오버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됐는데, 이번에는 뭐 블레비 현상과 관계가 없는 건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게끔 출제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. 그거 이외에는 다 쉬웠어요. 예를 들어서 스테판 폴츠만의 법칙에 관련해가지고 정의 써라. 이거 다 아시죠?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, 복사열은. 그리고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피난 방향. 이것도 다 H 모양 다 아시죠?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. 1과목은. 바로 이제 2과목 넘어갈게요. 2과목은 소방전기 일반이죠. 난이도가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.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. 저희 그 기출문제랑 본인들이 공부하시는 이론, 그 다음 요양노트 같은 거 보시면은 충분히 60점 이상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희 구독자 평균 10명을 내보니까 65점 나왔습니다. 65점이면은 60점 이상이니까 다 어쨌든 합격권이죠. 그래서 출제된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논리식 간소화 및 논리회로, 그 다음에 시정수, 그 다음에 합성 정전 용량, 그 다음에 콘덴서 축적 에너지, 그 다음에 전단함수, 그 다음에 보정률 등이 이제 나왔는데요. 어쨌든 소방전기 일반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태분할의 정리,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, 태분할 정리를 이용해서 등가 회로를 만들자고 할 때, 그 다음에 V와 R을 구하라.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, 이런 문제가 약간 생소하긴 해도, 저희 그 이론 보시면은, 이론이랑 회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만약에 태분할 정리를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도, 다른 문제가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 구성용으로 쓰이는 소자, 서미스터 이거 다 아시는 거고, 그 다음에 전단함수 구하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보정률 구하는 것도 아시죠? 그 다음에 합성 저항 구하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조금 좀 생소했던 문제가 하나가, 그 다음에 무슨 원의 중심에서 이제 자개색이 구하는 게 있었는데, 이거는 아마 이제 못 푸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유형은 별도, 유형을 가져와서 이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
결론은 소방전기 일반도 난이도는 중이었고 평균 65점 이상 맞을 수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의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. 새로운 유형은 한 2개 정도 출제된 것 같다. 그 3과목 소방관계 법규죠. 사실 법규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긴 해요. 왜냐하면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. 근데 평균 보시니까 평균이 80점입니다. 법규가 80점 나왔다는 거는 되게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. 저도 그다음에 저희 그 직원들도 법규를 항상 어려워합니다. 그 이유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. 뭐 벌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설치 기준도 설비별로 다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워하는데 80점 나왔다는 거는 그동안의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어떤 거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뭐 소방시설 설치 기준, 뭐 저수조, 급수탑 이런 게 나왔고요. 그다음에 소방신호. 소방신호는 좀 생소하긴 하네요. 그래서 소방신호가 이번에 좀 새롭게 나왔던 문제이긴 하고요. 그다음에 방위제 설치 기준. 그다음에 벌금은 뭐 이번에 나왔던 벌금은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 행하는 벌칙. 다 아시잖아요. 7천. 세죠. 이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. 그리고 또 나왔던 문제를 살펴보니까 그다음 뭐 소방대 조직 구성원 아닌 거 이거 다 알죠. 뭐 의무소방원, 의용소방대원, 소방공무원. 제가 알기 이번에 답이 뭐 공항에 있는 소방대원 나왔던 것 같은데 공항 소방대원은 소방대 조직 구성원 아니에요. 공항에 있는 소방 관련된 사람이죠. 그래서 3과목도 어렵지 않았다. 3과목은 난이도 하였다. 이러면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. 왜냐면은 이렇게 법규가 1회차 때 씌워버리면 다음 회차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다음 회차 때는 법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법규가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은 별로 못 봤어요. 이번에 되게 쉬웠죠. 그 다음에 문제 다음 과목이 4과목입니다. 4과목이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죠. 뭐 실기랑도 가장 큰 연관이 있는데 난이도가 일단은 제가 저희 그 직원들한테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 직원도 간단하게 막 60점을 겨우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일단 난이도는 최상입니다. 최상이라는 이유는 뭐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어려워서 얼마나 어렵겠어요.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근데 최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됐어요. 그게 뭐냐? 바로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. 이게 한 60에서 70%가 출제됐습니다. 저희는 60에서 70%를 맞춰야 되는데 생소한 문제가 60에서 70%가 출제됐다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저희 구독자 평균을 봤는데 50점 나왔습니다. 그 대부분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일단 아는 거, 기존에 출제된 거,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 아닌 것 이런 거는 다 아시잖아요. 근데 이런 기존에 출제된 걸 제외하고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뭐 60, 70%가 나와버리니까 나머지는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확실한 문제 한 30점 정도, 6개 정도 있고 나머지 14개, 12개에서 14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하나하나씩 뭐 확실히 아닌 것부터 제거해서 이제 뭐 이제 찍었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이 다 50점 정도 평균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명이 꽈락했습니다. 그분도 90, 뭐 70, 뭐 90 이렇게 맞았는데 여기서 30점 나왔어요. 그래서 괄락했는데 평균이 60점 넘지만 어쨌든 저희 그 기사 시험의 묘미는 40점을 다 넘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시험에 가장 문제 과목은 4과목이었는데 평균이 저희도 50점밖에 안 나왔고 문제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수준에서 70%가 나왔다. 유도등, 경종, 감지기, 누전 경보기, 속보기. 저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수준에 대해서 이제 기술 수준 중에서 단독 경보 감지기의 일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. 가로뚫기가 나왔는데 이 안에서 전원표시 등의 성강 주기가 몇 초이고 점등은 몇 초에서 몇 초 이내에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 이게 나왔어요. 사실 저도 이게 딱 보면은 저도 답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은 그동안 시험에서 10% 이내에 나왔던 문제예요. 그러니까 즉 한두 문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한두 문제를 포기하시는 분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게 60에서 70% 나왔다. 그럼 앞으로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냐? 안 그래도 4과목 공부할 게 많은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까지 챙겨서 봐야 되냐?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
근데 이게 이번 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된 유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2회차, 4회차에도 이렇게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그러나 2회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영상에는 4과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리뷰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